네, 저희가 이제 뭐 지주회사 컨셉, 홀딩스, 뭐 특정 법인 배당 여러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제 핫한 방법이고 저희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이제 가업승계 이제 컨설팅 이제 조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고경미 세무사님, 최하영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어떻든 간에 조세 지원 제도는 이제 최후에 쓰는 전략이고 그 전에 뭐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전략들을 좀 많이 쓰고 또 그 조세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이 전략을 좀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사실은 뭐 여러 전략을 쓰는데 일단 그 중에서 몇 가지에서 고세무사님이 좀 오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요새 이제 핫한 게 자녀법인 또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지주회사 컨셉, 홀딩스, 뭐 특정 법인 배당 여러 용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이제 핫한 방법이고 저희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요지는 이제 개인 간에는 차등 배당이 안 되지만 안 되거나 이제 증여세가 나와서 이제 못하는 회사에 법인이 주주로 들어와서 차등 배당을 받자는 게 골자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그 모기업이 크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략을 다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 자녀법인한테 이렇게 좀 넘겨야 되죠. 네. 예. 그때 어떻게 쓰시나요? 일단 이제 자녀만 주주로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 법인이 우리 회사의 주주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버지 회사의 주주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버지가 주식을 파는 형태로 주로 파나요? 네네. 뭐 유상증자나 다른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이 좀 힘들어서 저는 대표님께서 다른 소득이 많으시면 어떤 소득을 받든지 소득세율이 높거든요. 뭐 배당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상여를 받으시거나 이미 이제 최고세율 구간에 있으시니까 양도소득세 3억까지는 20%, 그 이상은 뭐 25% 이렇게 되는 세율이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네. 아버지는 소득이 많으니까 네. 양도세는 이제 분리가 되니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자녀법인에 팔면서 세금을 25% 정도 부담을 하셔도 어쨌든 대표님이 이 양도대금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자녀법인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죠? 그래서 배당을 받아서 그거를 충당하자고 하고 있어요. 배당을 그러니까 주주로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 네, 주주로 들어와서 이 법인의 배당을 차등 배당이 가능하니까 이 자녀 법인만 배당을 받고 그 배당받은 돈으로 아버지께 주식에 양수대금을 주고 그러면 대표님은 다른 소득으로 만약에 똑같이 이 양수대금이 만약에 이제 1억이라고 하면 1억을 다른 소득으로 우리 회사에서 배당받거나 상여받으면 최고세율 구간이신데 이 양도대금으로 소득 종류를 바꾸니까 대표님은 25%만 이제 부담하시고 사대보험도 없는 거죠. 건강보험료? 없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주로 편입이 되면 자녀법인이 되면 이제 자녀법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대부분 배당을 못 하시는 이유가 균등 배당을 할 때 대표님이 지분이 많으셔서 대표님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배당을 하면 세금만 많이 나가니까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고 싶어도 배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법인이 들어오니까 자녀 법인만 배당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의 배당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줄 경우 네. 나 아버지 돈 좀 떼어먹고 싶어서 네. 뭐 아버지 돈이 내 돈이고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 자녀법인이 돈을 못 주겠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는 근데 이제 뭐 옥자는 뭐 20억까지 뭐 세금 없이 예. 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단기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20억을 갚아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언젠가. 네, 뭐 무상 대여에 대해서 뭐 증여세가 없고 이건 인정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런 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세금을 내시면서 안전하게 네.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게 그 요새 하도 좀 과세를 철저하게 하는 뭐 그런 추세라서 네. 일단은 세금은 조금 부담하시면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컨셉은 따라할 수 있지만 디테일은 못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세부 이런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저희는 20억 빌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5, 6년 후에 조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까지도 안 갚으면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20억을 빌려준다고 하면 정말 지분을 뭐 20% 이상을 바로 확보하는 거예요, 자녀법인이. 네, 근데 배당은 사실은 뭐 좀 그러니까 너무 자세한 내용이지만 배당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3, 4억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20억을 어느 세월에 갚아요. 그쵸.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현실성이 있고 과세관청도 나왔을 때 좀 용인해 줄 수 있는 선이 돼야지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세무 위험만 좀 증가를 하고 그거는 대표님께 나오면 100% 위험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는 건데 하도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그 중견 건설회사들 뭐 승계 컨설팅해서 뭐 세금을 절세했다 이런 것들이 하도 떠들어대니 그 회사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온 게 좀 몇 개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렇게 자꾸 떠드는 게 맞나? 좀 저는 이제 그런 사실 일단 맥락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 세무사님이 이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이 규정인데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네, 올해 개정이 예. 돼서 굉장히 사실 많이 그 율이 좋아졌어요. 수입 배당금 입금불산이 그거를 해주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차원에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인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 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입금불산입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그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전에 과세하지 않는 거고. 잠깐만요. 이게 네. 최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출자한 회사가 삼성전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를 100% 지배했을 경우 삼성전기에서 이익이 난 것들 배당 받을 때 네, 배당 호세, 법인세를 이제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삼성전기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배당할 수 있는 거니까 세금을 한번 냈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세금 없이 넘어갈 수 있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이 나중에 그 배당을 가져가실 때 또 내실 거잖아요. 법인세를. 어차피 이게 개인화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그 비율에 따라서는 이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시는 거다. 그러겠네요. 네. 이거 지금 삼성전기도 과세하고 또 배당 받을 때 과세하면 이건 이중과세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예. 이제 20% 이상, 이제 50% 미만 출자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받은 배당금 중에 80%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20% 이상만 갖고 있으면 네. 만일 배당을 10억 받아도 네, 8억에 대해서. 8억에 대해서는 면세고 네. 2억에 대해서는 예, 2억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부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20% 미만일 경우에는 그래도 30%까지는 그래도 조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10억을 배당 받을 때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예, 그러면 7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고 나머지 네. 3억은 면세다.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효과적인 거라고 이제 제도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 원래 법인에서는 이제 균등으로만 그 지분대로 배당을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차등 배당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증여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세적인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차등 배당을 안 하는데 법인 주주가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입금불산입 제도를 좀 그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좀 이익을 절세를 실현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자녀법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그 지분율이 극대화돼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별로 없는데 법인세만 일단 부담하고 그거에 대한 그 이익이 배당액이 다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증여세를 사실 안 내고 그만큼 이제 절세를 실현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을 받을 때는 이제 개인이 배당을 받으면 이제 소득세를 내는데 네. 법인세만 내면 끝나나요? 네. 근데 아. 그걸 만약에 주주들이 자기 비율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배당 호세가 나오는 거고 예. 그냥 자녀 법인에 누적해서 쌓기만 한다 그러면 그 예. 돈을 예. 그거는 이제 법인세만 부담하시면 되시는 그 거예요. 법인은 어떻든 간에 소득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된다. 네. 세율이 낮죠. 세율이 네, 낮으니까. 세율 낮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은 요새 제일 많이 쓰시죠. 네. 사실. 그리고 또 첨언에서 고세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게 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좀 일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가 굉장히 좋은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업의 업종이 안 되는 회사들은 사실 자녀한테 승계하는 게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활용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게 저가 감자를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저가 감자. 네. 자녀가 개인은 안 되고 개인 형태는 안 되고 법인 형태로 자녀 법인을 만들어서 자녀 법인이 우리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고 대표님 말고는 다른 나머지 주주가 개인이 없게 만든 컨디션에서 대표님의 주식을 저가로 감자를 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아, 그러면 그럼- 그 이익은 그러면 그 이익이 이제 나머지 주주들한테 이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이제 싸게 나갔으니까 예. 낮은 가격으로 받고 나가셨으니까 나머지 주주들이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과세가 돼서 네, 법인이 20%뭐 이제 세율이 낮은 세금으로 과세가 되고요. 이때 이제 그 법인 자녀 법인의 주주들인 자녀들한테 증여세가 나오냐 이게 관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 해석 답변에서 이거는 법 규정에 의해서 안 나온다. 법인세만 내고 끝난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요새- 제가 확인했을 때도 6월 28일자에도 이제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많이 쓰죠 저희가 사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쓰실 때 너무 이제 또 부동산 임대법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그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녀법인이 이제 자금이 없다고 하면 그 전에 차등배당을 활용을 해서 차등배당으로 자녀법인이 좀 돈을 마련한 후에 이제 하면 법인세로 아까 이제 100% 주주일 때는 또 100% 입금 물산율을 적용을 받으니까 사실은 아버지 회사에 있는 돈으로 법인세 20%만 내면 승계가 다 완벽하게 끝나는 사후관리 뭐 고용유지나 뭐 상속공제 이런 우려도 없이 다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요새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쓰는데 저저번 시간인가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좀 했더니 몇 분이 찾아오셔서 좀 그랬잖아요 사실. 네, 네. 이게 사실 뭐 저희의 이제 노하우면 노하우인데 17년서부터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어떤 세무사분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서 저희도 네. 사실은 뭐 과감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요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또 그거는 또 차차 네. 얘기하시고 뭐 첨언에서 뭐 최세무사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오늘 주제는 이제 가업승계 조세 지원 제도가 안 되는 회사들. 근데 사실 이제 저게 뭐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녀법인을 어떻게 세팅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배당의 활용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미 잘못된 지분율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가 많아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차등배당을 활용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디테일하게 또 모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예. 다 이제 그 잘 컨설팅을 받아서 실행하시면 어쨌든 간에 그 좀 다를 수 있다. 실행하시는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저게 이렇게 자녀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자 이거는 예, 그거는 맞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배당만 받기 때문에 예. 다른 그 업종이 있지 않은 이상은 예. 예, 성실신고 대상이죠. 대상에 해당이 예. 되시죠. 뭐 스피노프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배당만 받잖아요. 사실. 네, 네. 예, 그거 할 때 배당만 받아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든 간에 그거는 일단은 좀 상담을 통해서 그걸 네.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도
이게 다 이렇게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뭐 사실 또 상담은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은 지금 예. 이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 얘기가 많은 오고 얘기. 가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또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넘기고 네. 어떤 분들은 전문가랑 좀 상의해서 하시는 네, 게 네. 그래야지 편안하게 하시지. 네. 이거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다리 뻗고 주무시려면 사실. 네. 또 고생사님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두 말씀 하실 거 있나? 이 어떻든 간에 이 승객 컨설팅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또 그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제일 많다 보니까 또 예.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검토를 좀 했거든요. 좀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가 감자로 대표님 주식이 다 없어지면서 승계가 완벽히 끝나는 플랜을 예를 들면 이 승계가 완벽히 끝나는 거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컨설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20% 세율만 부담을 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조사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조사가 나왔을 때 그런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문제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세금을 드라마틱하게 확 줄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무처리 규정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상업용 건물이나 주식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게 이제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조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받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세금이 한 번에 이제 20% 단일 세율 될 때는 부동산 그런 게 해당이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 자녀법인으로 이제 주주가 다 구성이 돼서 법인 주주가 싫다고 해서 이거를 또 하자마자 이렇게 감자를 하자마자 또 역합병을 이제 제안을 해서 그 해에 모든 게 다 끝나는 플랜을 또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뭐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대표님께서 조사가 나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 마음에서 조금 안전하게 좀 기간을 좀 두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 대표님들께서도 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항상 조사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조사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조사 요즘에 안 이제 과세관청이 세수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지 법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도 다 조사를 나오고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세요? 뭐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아니 너 오늘 너무 얘기 별로 안 하셨나? 난 그 생각 좀 들고 고생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